네, 2월 23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회담도 결렬돼가지고 네.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장 빠질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분위기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해서 그리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제 이후에 나온 이제 뉴스 플로우를 조금 살펴보면 어제 이제 러시아가 어쨌든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분리독립을 승인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또 고조가 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 절차를 이제 공식적으로 착수를 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슈가 좀 됐었던 게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이제 남아있는 외교적 해법의 길은 아직 열려 있다. 어제까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뭐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장관 회담 할 필요 없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회담이 결렬됐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이제 미러 정상회담도 예정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 무력 충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외교적인 해법의 길이 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살아나거든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1월 달에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긴축과 관련되는 우려를 상당 부분 심리적으로 많이 좀 반영을 해놨다. 그때는 그야말로 패닉셀이었잖아요. 거의 뭐 이게 공포에 짓눌려가지고 시장이 계속 좀 조정을 좀 받았었다면 이제는 서서히 시장이 이제 좀 냉정을 찾아가고 있고 이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다. 오늘 실제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온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제재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뭐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걸 보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사실상 뭐 러시아 은행에 대한 거 그리고 일부 이제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였는데 뭐 거의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길은 열려 있다라는 걸 이제 또 코멘트를 해줬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반등을 좀 주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뭐 최악의 구간이 여전히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그 최악의 상황에 대한 가격 반영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뭐 계속 강조해드렸고 무료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얻을 걸 다 얻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정말 영악하다.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인가요? SNS 또 자기가 직접 SNS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SNS에다가 지금 푸틴 대통령 정말 영리하다. 바이든은 뭐 하고 있냐 막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어떤 그런 코멘트를 날리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푸틴 대통령은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걸 이제 차근차근 지금 뭔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극단적인 어떤 무력 도발을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얻을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이제 뭔가 이제 조금 부드러운 협상에 나서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이제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이미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경제 제재라든지 최고 수위에 이제 압박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극적인 타결이나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건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014년 크림바토 사태 때와 거의 지금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 뭐 극단적인 어떤 무력 도발,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만 좀 배제를 한다면 시장은 이제 바닥을 이미 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최악의 상황이 우리 주가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좀 이제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편입했던 인터플렉스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하고 나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어저께 인터플렉스를 여기저기 방송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았기도 했고 안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차트 움직임이 어저께 뭐 가장 조금 이뻐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2 출시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판
스마트폰 기판 PCB도 뭐 당연히 지금 품귀 현상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LG 이노텍이 이제 FCPGA 반도체 기판 최첨단 기판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다만 이제 좀 변수가 되는 게 지금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네. 당분간은 이 공급망과 관련된 충격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좀 되면서 인터플렉스 주가는 오늘도 나름대로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어저께 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18,000원 정도의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도 나름대로 지금 뭐 괜찮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21,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 말 그대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업황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오히려 3월 중순 이후에 실제로 리오프닝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실질적인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좀 한다면 오히려 IT 종목들이나 핸드셋과 관련된 종목들이 리오프닝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급망 왜곡과 관련된 일부 노이즈만 좀 제외한다면 오히려 이쪽이 저는 훨씬 더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업종이 진짜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터플렉스는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2월 16일에 편입했던 대보 마그네틱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상승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 못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대보 마그네틱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한 4, 5% 정도 지금 가격이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네. 너무 못 올라가서 제가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십사라는 차원에서 또 진단을 좀 해드리는데 지금 5만 원 정도 자리에서 계속 행보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가격 반등이 한번 강하게 좀 들어왔을 때 그때가 이제 2월 16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대보 마그네틱을 소개해드렸던 날이거든요. 추세가 이렇게 바로 전환이 돼버렸으면 좋은데 다시 한번 누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21평 근처까지 61평 근처까지 가격 수렴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이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젠간 좀 끝날 거고 가장 상반기 때 우리가 좀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했었던 게 결국은 투자 사이클,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본격적인 이제 투자 사이클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였잖아요. 시장의 불확실성만 좀 제거하고 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저는 확실히 시장에서 이제 주가를 나타낼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조금 밀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장비 종목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대보 마그네틱 꼭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철기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은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비덴트 17,600원의 비중이 커요. 40%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조금 크시긴 한데요. 그래도 가격이 뭐 아주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덴트는 이제 3월 달에 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3월 10일 전후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비덴트 얼마 전에 우리기술투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대단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갖고 계시면 분명히 실적 발표 전후에 주가는 강하게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1차적인 반등 목표치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3월 달에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서 좀 수익 내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덴트는 실적 발표 시즌을 전후로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이고요. 92,770원에 13%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S오일은 사실 이제 지금 자리를 보면 뭐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인데 네.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유가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정제 마진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또 소외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이 정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여전히 좀 녹록치 않다.
오늘 조선주들이 정말 강하잖아요. 네. 조선주들이 강한 이유도 결국은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천연가스 이제 뭐 가스관을 통해서 못 가면 이제 배를 통해서 옮겨야 되니까 LNG 선에 대한 이제 수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주가가 조금 둔탁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뭐 바닥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유는 하시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반등 목표치는 한 92,300원 정도 자리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원샷 원킬 종목 공개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어떤 제가 종목인가요? 아까 그 인터플렉스 말씀드리면서 IT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해드렸던 이유가 오늘 이제 준비해온 종목도 IT 뭐 스마트폰 핸드셋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렸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가격 11,800원에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되게 조금 어려웠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장이 어려웠었는데 인터플렉스라든지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되게 괜찮았어요.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WC가 이제 개최가 되거든요. MWC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개최가 되고 우리나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또 참여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일정상으로 보면 하나의 그냥 모멘텀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파트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하면 우리 국내를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고 매출액도 상당히 좀 큰 기업이죠.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작년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787억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단순 계산을 해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매출액 가지고 나누면 그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 영업이익률이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이제 쉽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제품을 하나 팔면 겨우 이제 600원 남는다. 장사를 잘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만큼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파트론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가는 OIS라든지 TOF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능들을 장착을 시키고 그리고 전장이라든지 5G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카메라 렌즈라든지 모듈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단순한 카메라 모듈만 생산하는 기업에서 최근에는 뭐 OIS를 적용하는 갤럭시 A 시리즈의 이제 생산량이 좀 늘어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인터플렉스 설명드리면서 갤럭시 S22가 이제 지금 사전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기대했던 것만큼 이 삼성전자의 스태그십 그 스마트폰이 별로 흥행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뭐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S 시리즈는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성과를 못 만들었다. 근데 1년이 또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또 스마트폰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 시리즈에 S 펜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노트의 장점과 갤럭시 S 시리즈의 장점이 융합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훨씬 더 좀 늘어날 수 있다. 애플의 판매량을 또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트론을 포함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OIS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영역을 제가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갤럭시 워치 이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건데요.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심장 박동 측정기 소위 말해서 이제 센서라고 볼 수 있죠. 애플도 이제 애플 워치에 이제 이런 안전 기능이 많이 좀 들어가는데 심장 박동 센서 이런 것들도 이제 파트론에서 모듈화 시켜가지고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5G 라우터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 전장용 부품 이런 것들 MC넥스가 오늘 제법 좀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아마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먼저 떠올리시는 게 MC넥스라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파트론도 사실 이 전장 쪽에 나름대로 이제 좀 무게를 좀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MC넥스가 움직인 걸 보면 바닥을 치고 한 5% 정도 지금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파트론도 역시나 저점을 치고 이런 식의 이제 좀 터닝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까지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5G 그다음에 전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AR, VR, XR 메타버스의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기가 이제 또 깔려야 되잖아요. 그쵸. 플랫폼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 플랫폼을 담을 수 있는 또 하드웨어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플도 계속해서 지금 AR 기기라든지 XR 기기 출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파트론도 AR, XR 요쪽에 이제 들어가는 또 카메라 렌즈라든지 센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영업이익률도 조금 더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1년에 한 900억에서 한 950억 정도 수준까지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도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하반기 이제 10월부터 보시는 것처럼 8,700원대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었다가 13,500원까지 나름대로 좀 강하게 V자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12월 달 이후로는 12,000원에서 13,500원 요 박스권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딱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요 구간을 공략하자라는 게 가장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매수 가격은 11,8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보다 조금 위에 14,000원 정도를 1차적인 반등 목표치. 아무래도 이 파트론은 조금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이고 나름대로 이제 거래량도 좀 크고 다소 조금 무거운 종목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IT 종목들을 선뜻 매수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속에서 반도체 업종이 조금 피해를 받는 업종으로 또 꼽혔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IT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려면 시간은 분명히 조금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느긋하게 3월 이후에 시장이 이제 살아나는 국면을 좀 미리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지금 정도 미리 좀 종목을 선점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리오프닝 수혜주는 바로 IT 업종이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은 파트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800원이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